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은 네, 김우석 멘토님과 함께 진행되는 중앙대학교 김우석 멘토님과 함께 진행되는 스포츠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멘토님, 오늘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화면 공유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뵙네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긴 하지만, 어, 좀 이게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안경을 좀 써봤습니다. 어, 하도 그 강길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좀 안경 썼는데,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형별 체육 진로 직업 정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제처럼 뭐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들어가 봐서 어떤 뭐 공고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6가지 유형 중에 3가지 유형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오늘도 이제 6가지 중에 3가지, 나머지 이제 3가지 유형별 체육 진로 직업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 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로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총 6가지.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언론 분야랑 그다음에 스포츠 건강 체력 분야, 그다음에 스포츠 경영 행정 분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 건강 체력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예전부터 강조가 되어 있지만 세월이 더 지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에는 어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면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다 보면 이 스포츠 건강 체력 분야가 더 각광이 아마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교육 분야의 노인 스포츠 지도자나 아니면 지도자와 또 연계해서 건강 체력 분야도 다양하게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운동건강관리사가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강의 유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사회 복지적인 측면을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운동선수 트레이너, 여기서는 이 말 자체는 이제 애슬레틱 트레이너라고 해서 AT라는 거 하는데요. PT,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PT와 AT의 차이를 이따 잠깐이라도 이제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퍼스널 트레이너랑 또 애슬레틱 트레이너랑 좀 다른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또 이어지긴 했지만 수중재활 치료사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중재활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운동에 대해서 접할 수 있고 운동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신체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건강 체력 분야에 왜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있을까요? 어, 건강 체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체적인 그 건강을 또 의미를 하지만 또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굉장히 대표적인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체력 분야가 왜 이런 필요성이 중요하냐면 왜 중요성이 대두가 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 시대를 통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또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지는 그때 어떤 건강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또 진행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강체력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요.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건강관리의 부분도 있지만 또 운동선수 대상으로서는 체력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적인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건강체력 분야에서 이런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필요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고요. 또
스마트 기기 발달 및 사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 움직임이 조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학생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이제 스마트 기기를 또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건강체력 분야에서 또 담당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뭐 이거는 어, 대상별로 또 나눠질 수 있겠지만 어떤 뭐 운동선수라든지 일반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부상에 대한 그런 재활과 관련된 부분도 이 건강체력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반 학생도 할 수 있고요. 학생 선수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제 그 체육 관련된 전공을 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갈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뭐 관계형인 학생들, 뭐 이제 제가 이제 검사를 해드렸지만 타인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타인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적성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또 이러한 진로를 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건강체력 분야는 체육 관련된 그 학문 중에서도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아니면 해부학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냥 이공계열로 진출을 해도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체력 분야와 관련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관련 진로로는 어, 대부분이 어떤 뭐 스포츠나 스포츠 계열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스포츠 계열이긴 하지만 뭐 스포츠 의학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재활 쪽으로 빠져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재활 쪽으로도 가서 충분히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체육 관련된 전공을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관리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치료학과를 가서 뭐 스포츠와 관련돼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그래서 운동 재활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 잠깐 설명드릴게지만 창직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진학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결국엔 핵심 능력은 이제 뭐 신체 운동 능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 그리고 그와 뭐 대화를 통해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그 결함에 대해서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대화로 아니면은 어떤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향성을 또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건강체력 분야는 이제 보통 어떤 일하는 곳이 뭐 대학병원에서 어떤 운동과 관련된 재활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건소나 그런 데서 따로 운동과 관련된 체육계열 전공의 어떤 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동과 관련돼서 재활이나 아니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 구단의 프로팀이나 대표팀의 그 팀닥터 같은 분들도 이제 물론 의학 전공이신 분들도 많지만 또 스포츠 의학을 전공해서 어떤 프로팀이라든지 대표팀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가서 그런 운동 처방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어, 뭐 일반 학생이나 학생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좀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체력 분야에서는 관련된 지식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 지도사라든지 뒤에 잠깐 보여드릴 거지만 뭐 건강관리 운동 처방사라든지 그런 건강운동관리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채용이나 아니면 그런 공고를 보면 이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연봉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일하는 곳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체육계열 학과나 아니면 건강관리학과나 아니면 물리치료학과 쪽으로 진학을 해서 이러한 그 진로와 진학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땀을 많이 흘려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래서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건운사라고 하죠. 이제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증을 좀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어렵다고 해요. 저는 직접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이 자격증이 어려운 만큼 또 획득을 하면 금방 또 그 진로나 직업 쪽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강체력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증에 한번 대학교 이제 진학 이후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슬레틱 트레이너랑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애슬레틱 트레이너는 여러분 이제 뭐 영어 워낙 잘 아시니까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의 어떤 훈련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AT만 담당하는 그런 그 샵이라고 하죠. 뭐 보통 샵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 후배 중에서도 어느 동네에서 뭐 이거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AT 선수들만 대상으로 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퍼스널 트레이너는 아무래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든지 요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해도 건강관리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약간 피트니스 개념이어가지고 피트니스 이렇게 몸을 좀 만들어서 어떤 대회를 이제 나가게 한다거나 약간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건강 체력 분야에 가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 안내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급부터 해서 3급, 2급, 1급이 되어 있는데 3급은 일반 학생도 대학생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급부터는 이제 석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을 가서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스포츠 심리학회를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 필요한 거는 뭐 필기도 있지만은 또 그와 관련된 또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디 뭐 계약직이로든 아니면 그런 그 학생 선수들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심리나 스포츠 심리 뭐 연구소에서 일했던 그런 경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뤄지고 있고요.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이제 1급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따면 그 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요즘은 이제 창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 연구소 아니면 스포츠 심리 상담 연구소 그런 부분들을 그 창업을 해서 뭐 연구원으로 뭐 뽑힐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스포츠 심리 학회에 들어가셔서 이런 자격증과 관련된 자격 규정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런 걸 보지 않으면 혹시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저도 처음에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그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처럼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스포츠 심리 그 전공한 석사학위랑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격 규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대학원은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걸 일찌감치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만약에 그런 꿈이 있다면 내가 미리 대학원도 알아보고 하는 그런 또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진로의 또 직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정할지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학회에 보시면은 스포츠 멘탈 코치 양성 과정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운동 선수 은퇴한 선수 중에 어떤 그런 뭐 운동 지도자나 이런 뭐 프로팀 뭐 실업 프로팀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 멘탈 코치가 조금 스포츠 심리 상담사랑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는 분도 실질적으로 여기 전라남도 교육청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있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따로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전라남도 이제 교육청에 또 운동 선수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제 소속되어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 안에 있는 학교들의 이제 운동 선수들 대상으로 스포츠 심리와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직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채용 공고를 봤을 때도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도 뽑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체력 분야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다는 걸 막연하게 이제 건강 체력 딱 이렇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어, 건강 관리도 있고 아니면 건강 관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되게 세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가르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더 나한테는 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부분들 있다면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경영행정 분야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분야라도 그러니까 제가 연구 쪽에도 있지만 저는 이제 행정 분야에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치발리볼 연맹에서 이제 어떤 국가대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스폰이라고 하죠. 협찬을 이게 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협찬할 수 있는 스포츠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에게 좀 개인적인 물품을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또 다 스포츠 행정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 행정 분야는 스포츠 마케터, 근데 여러분들이 또 워낙 잘하시는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행정가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터는 단순히 어떤 뭐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브랜드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 기획이라든지 그냥 이벤트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기획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아니면 브랜드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마케터라는 게 단순히 어떤 홍보 이렇게 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뭐 그와 관련된 어떤 기획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또 용품 개발도 이 스포츠 마케터의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조금 더 이제 대중에게 또 쉽게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지에 대한 부분도 스포츠 마케터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는 워낙 이제 잘 아시죠.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이 또 되어 있고 뭐 대한축구협회에 보시면 그 여기 보면 등록 현황 이런 걸 보시면 현재 그 여기서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한국말로 이제 중개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중개인을 보면 이제 현재 2020년 7월까지 해서 등록되어 있는 그 에이전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스포츠 에이전트,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와 관련된 그 에이전트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뭐 제가 아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100 몇 명 뭐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입이 막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워낙 그 프로 선수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뭐 이제는 레드오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저기는 협상이나 아니면은 현수들을 심지어 훈련 스케줄도 짜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은 혹시 학생들이 있다면 뭐 이런 그 저는 또 이런 거를 또 추천해요. 이제 여기 보면 등록 형안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건 뭐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뭐 이런 회사들을 직접 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물론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그 스포츠 경영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직업이긴 하지만 이런 그 회사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채용 공고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이지만 대학교 가서도 내가 이런 역량을 키워서 뭐 이런 회사로 꼭 들어가겠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대한축구협회나 그각 협회에 들어가서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등록 현황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이제 중개인 관련된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셔서 한번 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학과는 이제 뒤에 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한양대가 이제 대표적이죠. 산업경영 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대학원은 또 진학을 해도 되고 그리고 스포츠 행정과는 뭐 기본적으로 뭐 국민체육진흥원이나 대한체육회에 이제 있는 뭐 사무직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조직들이 다 뭐 스포츠 행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IOC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되어 있지만 약간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행정가도 뭐 안에 조직 내에서 속해서 그 안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그 사무국이라고 하죠. 이따 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외 활동을 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오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행정가들이 있고, 또 스포츠 외교관도 스포츠 행정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경영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왜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냐면 스포츠에 아무래도 관심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중들이 직접 이제 참여해서 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옆에 보시면 스포츠 산업 규모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스포츠 산업 경영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예전에 첼시 유니폼 보시면 뭐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삼성 있고, 뭐 물론 한국의 K리그나 이런 건 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 박혀 있지만, 이제 외국에서도 보면은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굉장히 그 스포츠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다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또 스포츠 산업 경영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것이 또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한다든지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경영을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스포츠 기본적으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변화 추이라든지 스포츠 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나가면 이런 쪽으로 또 가면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능력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능력이 딱 이것만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대외적인 그 스포츠 행정가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어필을 통해서, 또 스포츠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 비치발리볼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런 것을 또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비치발리볼은 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뭐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뭐 아직 국내에서는 뭐 비인기 종목일 수 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것을 또 선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해서 그런 걸 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스폰을 받은 경우, 협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또 스포츠 경영에서 굉장히 행정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그 각 그 공공기관에 대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진학을 하고 직업을 가질 때 굉장히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스포츠 경영행정 분야에서는 또 정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산업 추이와 관련돼서 뭐 이미 레드오션인 것을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어떤 것이 어떤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정보들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스포츠 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뭐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이와 관련된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이제 뭐 일을 하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큼지막한 이제 체육 관련된 공공기관은 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카다, 뭐 한국도핑방지위원, 뭐 이렇게 이런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읽어보시고 이런 특징들에 맞춰서, 근데 대한체육회는 뭐 일반인보다는 약간 그 학생 선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물론 뭐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조금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뭐 자세하게 더는 이제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런 특징들을 한번 보시고 설립 이념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어떤 그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려면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셔서 채용 공고란을 한번 또 보세요. 이게 채용 공고란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여기서 이제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뽑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는 다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그 연맹의 안에 사무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물론 대한체육회랑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도가 따로 딱 이렇게 사무국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조직도가 다 정해져 있지만 그 나머지 산하 기관들에 있어서는 그 뭐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에 어떤 직원을 뽑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채용 공고단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다 이제 시도 체육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직원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제 공고란을 봐야 되지만 제가 여기까지는 클릭을 하진 않겠지만 보시면은 사무처 관련된 그런 직원들을 많이 뽑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단계별로 또 가다 보면 뭐 그런 그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기관에서 뽑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가라데 연맹도 있고 대한장애인협회 가면 장애인과 관련된 대한장애인체육학회 협회를 가면 그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공고들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사무직원 아니면 이제 사무행정 쪽 직원들이 뽑는 공고란이기 때문에 보시고 뭐 여기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운동 코치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보를 잘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사무나 행정 또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는 이런 행정가는 약간 영어 능력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으로 가겠다. 근데 좀 나는 대외적인 그 행정에서도 나는 이제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면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영어로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 취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취업과 관련된 얘기도 같이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목표가 또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 또 이러한 정보들을 또 알고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는 좀 어떻게 더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행정가라고 있다면 스포츠 뭐 행정가 안에서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 스포츠의 이제 구단에서의 그런 또 직원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마케팅,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프로 스포츠에 그 오히려 행정 사무직원 뽑는 것보다 이제 그 광고 마케팅 쪽으로 많이 뽑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또 스포츠 에이전트도 이와 관련돼서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스포츠 경영행정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은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이제 대표적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스포츠 경영관리사를 이렇게 따도 실질적으로는 활용하는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따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포츠 경영관리사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그 조금 더 뭐 우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긴 한데 그런 공고는 많이 보진 못했고요. 그렇지만 뭐 실질적으로 스포츠 산업 경영과 관련된 자격증이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 이렇게 활용을 잘 하기에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스포츠 산업 그러니까 스포츠 경영행정 분야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일반 과정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체육학과를 가서 보통은 인턴십을 좀 많이 합니다.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보면 인턴 사업들을 좀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업들에게 각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고를 내립니다.
인턴을 채용할 수 있게끔 기업에 지원을 해줍니다. 스포츠 관련된 기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를 가게 나서, 물론 고등학교 인턴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좀 가겠다, 취업을 좀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인턴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저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어떤 스포츠 조직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라든지 어떤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뭐 아는 지인은 이제 그냥 운동선수였다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원을 과정을 스포츠 산업경영을 가서 지금 현재는 이제 축구협회,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났는데 축구협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또 뭐 대외협력단에 또 있는 그 대학원생도 있고 하니까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포츠 산업경영 학과나 아니면 뭐 그냥 체육학과를 가도, 관련 학과를 가도 본인이 스포츠 경영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으로 갈 수 있게끔. 이것이 또 하나의 진로가 또 취업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이런 도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고를 좀 많이 보시고, 행정가가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자격증이 확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영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진로를 설계할 때 좀 필요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스포츠 언론 분야인데요. 뭐 스포츠 언론 분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워낙 미디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셔서 어떤 해설위원이나 아니면은 그뭐 어떤 그 스포츠 기자나 그런 뉴스들을 많이 통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다가가기 쉬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포츠 기자나 기자 중에서도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언론의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고, 또 스포츠 사진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비치발리볼 예를 들면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에서 이제 그 세계 대회를 열었었는데, 그러면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그 기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 와서 또 이제 사진만 찍고 그런 걸 또 선수들에게 또 그 어떻게 보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사진은 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직접 어떤 글을 쓰지 않아도 그런 사진 기자 쪽으로 기자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포츠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경기장 아나운서, 특히 스포츠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뭐 물론 신문방송학과인 분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와 관련된 전공자들이 가면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더 대중들에게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꾸로 뭐 전에 제가 아마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스포츠 전공을 하더라도 꼭 스포츠 아나운서로 가지 않아도 기상캐스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또 전공을 이렇게 진로를 좀 바꿔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라고 해서 꼭 그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보다 또 경기장 내에 또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야구나 아니면 축구, 뭐 저는 이제 축구 좋아하니까 EPL 같은 거 보면은 뭐 선수 교체하면 이제 선수 교체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경기장 아나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 프로듀서나 아니면 스포츠 해설가가 이제 대표적인 스포츠 언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언론 분야에서 이게 언론 분야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요즘. 뭐, 그, 뭐 요즘에 인터넷도 많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뭐, 어플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미디어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스포츠 언론 분야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 또 뭐 SNS나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어떤 신속한 정보를 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는 가끔 이제 네이버 스포츠 기사에 댓글들을 되게 많이 봐요. 물론 뭐 욕설도 있고 한데 뭐 제가 댓글 달지는 않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 되게 전문적인 또 지식을 또 이렇게 또 그 구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언론 분야도 하나의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련된 지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언론 분야는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이슈들이 또 스포츠와 어떻게 해서 연관이 되는지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또 그러한 것을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본인의 그런 생각과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문 기자 같은 그러니까 뭐 스포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떤 방송부 활동이라든지 뭐 대학교에 이제 각 대학교마다 신문 그 신문을 다 발행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중대신문, 저희는 이제 중앙대학교는 중대신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그런 기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진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그 경험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관련된 진로 만약에 진로가 딱 정해서 이제 가겠다 하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어떻게 있는지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이런 거를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언론 분야는 일하는 장소는 뭐 스포츠 잡지사라든지 신문사, 또 스포티비 같은 요즘 이제 스포티비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뭐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뭐 메이저리그 많이 중계도 하는데 그런 그 스포츠와 관련된 예전에는 그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그 스포츠와 관련된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포츠 언론 분야에서는 그런 일하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꼭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어떤 경기장 내에서의 그런 아나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일하는 장소를 한번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 보시고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비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방송국에 그뭐 전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티비 해설위원 하셨던 분은 이제 아는데 뭐 여쭤보니까 그런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을 그 본인만의 그런 방법으로 해설을 해서 그런 걸로 이제 점수를 또 하는 그런 면접 전형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설위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해설위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포츠 관련된 직업 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물론 그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또 언론 분야는 필히 면접 전형들이 거의 물론 뭐 대부분의 직업들이 면접을 보긴 하지만 근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그 역할에 맞는 면접을 많이 보더라고요. 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해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약간 뭐 어떤 걸 설명을 한다든지 해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면 아나운서는 조금 더 어떤 거를 이제 발표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면접에서 이제 그런 전형을 통해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준비하는 또 학원들도 있고 이런 스포츠 상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들이 스포츠 언론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친구에게 뭐 이건 그냥 예이긴 하지만 그 친구에게 어떤 그 스포츠 상황을 설명하는 걸 굉장히 그 재미있게 또 설명하는 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분들은 스포츠 언론 분야로 또 가는 것도 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티비나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그런 또 홈페이지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해서 이제 6가지의 그 유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제가 좀 또 말이 길어졌지만 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미래 스포츠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거는 딱 이렇게 이런 스포츠 진로가 딱 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으로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지만 이제 미래는 앞으로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뜰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에서 관심이 있다면 이런 미래에 좀 각광받는 스포츠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를 해두고 싶고 그래서 스포츠 빅데이터 이제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학과를 가서 빅데이터의 과정을 거쳐서 뭐 스포츠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스포츠 전공을 해서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많은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석법이 또 있거든요. 그 분석법을 뭐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이겠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미래에 그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이 있다면 이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네, 스포츠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 과정에 또 교육생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2020년에는 제가 모집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에 뭐 은퇴 선수라든지 교육 대상은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학교에서 체육 계열 전공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그 교육 대상을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은퇴 선수라든지 전형직 지도자라든지 스포츠 행정가라든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학할 체육 계열 전공 그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스포츠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참고로 교육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다 이렇게 시기를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월 달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방학과 또 이렇게 그 연결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기 중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관심 있으면 또 이런 부분 또 참여를 해서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기 보시면 뭐 해외 스포츠 실무 연수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스포츠 빅데이터가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아니면 뭐그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스포츠 진로가 많이 뜰 것이라는 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뭐 많은 정보를 이게 미래 스포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을 거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또 활용을 해서 뭐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는 경기장에 입장한 그 관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플을 통해서 어떤 그 타자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것들이 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점점 기업에서 스포츠 관련된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성을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런 트렌드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뭐 요즘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마랑이라든지 저 이제 실질적으로 마랑을 봤었는데 마랑이라고 아시나요? 유튜버인데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최대 입시 유튜버이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관련돼서 뭐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고 싶었지만 외모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유튜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뭐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컨텐츠가 있다든지 요즘 이제 컨텐츠 싸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미래에 또 조금 더 이제 물론 요즘도 이제 유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래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과 관련된 그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점점 가면서 확실하게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노인 스포츠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고 뭐 자격증 과정을 거쳤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노인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 관련돼서 아니면 요트 관련돼서 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약간 여가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가나 건강복지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말 관련돼서 많이 뜰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제사가 뭐냐면 뭐 말에 이제 말굽을 이제 근데 그 말굽을 이제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말의 말굽에 이제 진흙 같은 걸 많이 이제 떼는데 좀 약간 위험한 직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대신 뭐 어떤 수당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 말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발로 차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자기가 그런 쪽으로 또 어떤 관심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것이 또 장제사이기도 하고, 말 수의라서라든지 승마제사는 뭐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제 중요하고, 또 약간 그 장애 중에서도 뭐 신체적인 장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 승마제화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과 관련된, 그리고 요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형상 이렇게 바다, 삼면이다 바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약간 요트를 사서 어떤 여가를 또 즐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트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요트 항해사라든지 아니면 요트를 뭐 판매하는 어떤 세일즈맨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과 관련된 미래의 이제 스포츠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미래 보고서 2045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또 그 체육과 관련된 그 미래의 그런 그 직업들이 뭐 유전자 조작 디자이너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약간 뜬구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뭐그 뭐라고 하죠? 그냥 신체 능력을 좀 향상시켜서 어떤 선수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그 직업들이 뜰 거라고 해요. 뭐 이건 실제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언론가는 당연히 이제 조금 더 그 미래에서도 계속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뭐 건강과 관련돼서 아니면 건강과 인생을 결합해서 어떤 그런 걸 설계해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고, 뭐 선수 자격 분석가는 아무래도 이제 신체와 관련돼서 선수가 과연 그 태어나서부터 선수가 선수를 시킬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역할들을 또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판단하는 그런 또 전문가들이 또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자와 아니면 뭐 DNA 이제 관련돼서 그런 직업들이 뜰 거라는 것이 이런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이거 제가 뜬구름 잡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미래 보고서라는 책에서 이제 나온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체육과 관련돼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라고 해서 뭐 2045년이면 뭐 저도 나이가 거의 한 50대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뭐 어떻게 또 과학적인 또 이런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에 미래에 조금 머나먼 미래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조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재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스포츠 진로에 대해서 이것이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제가 뭐 좋겠죠. 저도 이제 점쟁이가 되겠죠. 하지만 미래 사회에 또 어떤 기술력이 바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 여러분 이제 그 미래에서 이런 것이 될 거라고 딱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스포츠와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 창직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직은 뭐 기본적으로 뭐 직업을 결국에는 뭐 만들어내는 것이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결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창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기본적인 뭐 순서라고 하지만 어떤 순환적인 구조는 창직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포츠와 관련돼서 창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나중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창업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구현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뭐 우체부나 경비원, 마트 계산원 같이 이제 로봇이 대신하거나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들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의 감정을 또 상호 교류하는 그런 직업. 이제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어떤 그 감정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뭐 어떤 상담을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상호 교류하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뭐 창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직 이후에 창업. 여러분 이제 창직과 창업의 개념을 아시죠? 그래서 그 창직은 약간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창업은 그 직업과 관련돼서 어떤 기업을 설립한다든지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소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사업과 관련된 개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창직과 창업을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창직과 관련돼서 뭐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실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거치면 창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스포츠 영상 전문가는 요즘 뭐 워낙 이게 많이 되어 있죠. 근데 뭐 과거에 돌이켜 보면 결국엔 스포츠 영상 전문가도 창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영상 관련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와 접목을 시켜서 창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흥미를 갖고 어떤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그 결과를 뭐 도출해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어떤 그 직업이나 직업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보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창직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직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한 이유는 체육 진로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제가 6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면 창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그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진로라는 것이 저는 주도적인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얻어가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체험을 하거나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진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직이라는 개념은 또 주도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창직과 관련돼서 뭐 그냥 대표적인 예죠. 이건 뭐 지금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뉴스포츠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일반적인 축구나 농구나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목들만 있다가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은 또 아무래도 다가가기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뭔가를 스포츠를 다가갈 수 있는 그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어떤 그 뉴스포츠를 이게 새로운 스포츠를 좀 재미와 함께 해서 뉴스포츠 산업이 또 발전하게 된 계기고 뭐 창직이라든지 창업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아트사커나 스키 트레이너나 이런 것도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직업이 없다면 그런 것을 또 직업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또 말이 길어지지만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로에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스포츠 산업에서 아니 스포츠 환경에서 이건 직업으로 없어. 도저히 뭐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그 강점을 살려서 직업으로 가지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창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굳이 진로를 딱 정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좋지만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직업에 대해서 정하기 너무 어렵다면 창직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창직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뭐 한국 창직협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직과 관련돼서 어떤 전문가 과정이나 아니면 그런 그 교육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뭐 양성 과정이라든지 요즘은 뭐 빅데이터에서도 AI 빅데이터 이렇게 뭐 빅데이터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또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주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저도 이게 뭐 조금 빠르게 찾아본 거지만 한국 창직협회나 아니면 창직교육센터도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뭐 청소년 대상 신직업 창직 캠프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창직과 관련돼서 이제
학교 체육 진로교육 한국 체육 진로교육 협회에서 이제 대학생분들 아니면 이제 교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도자 자격증이 또 이거 민간 자격증 그 민간 자격 등록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 있더라고요, 연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진학 후에 스포츠 창직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면 또 그런 이런 자격증도 한번 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오늘 수업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거의 1시간을 채웠네요. 그 물론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한국 체육진로교육 협회에 들어가시면 또 그런 그 체육 진로 안내서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진로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체육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체육 교사도 엄청 좋은 직업이고 되기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내일은 이러한 직업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이해도 했었고 자기 이해를 좀 이제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었고 직업에 대한 이해와 이제 정보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정보만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진로 설계하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지만 진로 설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든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